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루킹 이인혜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인혜 기자는 정치권 소식을 전해주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 곁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하면은 국힘당의 이 전당대회인가 뭔가 뭐 요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동네 전당대회 뭐 잘 끝나고 잘 진행되고는 있습니까?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전당대회가 축제 같은 분위기로 돼야 네.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 내란당이기 때문에 내란 정당이 앞으로 어떻게 쇄신하고 변화하고 혁신을 할 거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핵심 지점이 되겠으나 그렇죠. 사실 쇄신과 변화보다는 정말 망해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본인들이 자인하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거와 단절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아무리 싫더라도 과거와 단절을 안 하면은 이거 내란 세력의 연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란의 연장이 되면은 다음 단계 해산이야. 그렇죠. 이건 본인이 모르지 않을 텐데, 근데 억지로라도 해산 지금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세력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네. 그 멍청한 한동훈이도 네. 윤석열하고 이제는 뭐 선을 그어야 한다. 음. 한동훈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는 판에 정반대로 어디서 굴러온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네. 그러니까 이게 예. 윤석열을 오래 석방시켜야 된다는 등 윤석열을 뭐 복당을 시켜야 된다는 등 나 얘기 들으면 제가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맞아요. 스스로 해산을 자초하는구나. 그럼요. 이게 우리가 윤석열한테 먹히는 국민의힘 봤을 때도 그랬지만 원래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바지 사장으로 앉혀놓고 본인들이 이제 권력의 그 달콤한 맛을 좀 취하려고 했으나 네. 외려 뒤통수 맞고 윤석열 당으로 갔었잖아요. 윤석열 비호에 앞장섰고 그랬다가 이제는 전환길이라는 사람한테 지금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형국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 초짜들한테도 이렇게까지 당해내고 있는 걸, 그러니까 당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이 국민의힘 수준이 많이 뒤떨어져 있다. 우리가 알던 그런 보수의 개념과는 많이 벗어나 있는 굉장히 수준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어떤 선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유치한 그런 선동에 다들 놀아나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 건지 정말 누가 봐도 어처구니가 없는 선동인데 맞아요. 근데 다 따라 하더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예. 이게 근데 저는 합리적인 부분이 이 부분을 나중에 뭐 최강욱 전 의원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보통 어떤 정당에서 당원들이 좀 강성으로 활동한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당원들을 한 30%로 규정을 하면 이제 여기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후술을 하겠으나 신천지와 국민의힘, 신천지와 통일교 이런 사이비들이 당원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 뭐 20%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10%를 가지고서는 지금 국민의힘 쇄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 당원들이 10%의 당원들이 쇄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당대표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물갈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을 쓸 수 있겠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럼 결국에는 이 국민의힘이 이제까지 뭐 통일교든 신천지든 어떤 사이비 세력과 결탁해 오면서 본인들 스스로도 물갈이를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민의 힘이라고 합니다만 사이비의 힘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보니까 뭐 신천지하고의 연결고리도 계속 나오고 있고 통일교하고 연결고리는 지금 뭐 특검에서 뭐 여러 특검에서 수시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내란 특검에서도 통일교와 연결고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김건희 특검에서도 계속해서 뭐 통일교와 김건희 그다음에 윤석열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연결고리 계속 불거져 네. 나오잖아요. 비리 커넥션이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통일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할 건데 이게 국민의힘이 진짜 통일교로 인해서 이 지난 20대 대선 같은 경우에는 진짜 부정선거 아닌가. 네. 윤석열이 당선된 배경에는 통일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10만 명인가 몇만 명인가 뭐 통일교하고 그다음에 신천지에서 대거 입당을 했다며요. 네. 그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적을 SNS를 하기도 통해서 했었죠. 지적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홍준표라는 사람이 좀 과장이 있긴 한데
전혀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또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과장이 좀 심할 수는 있어. 근데 아유, 그리고 지금 얼마나 국민의힘에 열이 받아 있는 상황이에요, 본인도. 근데 사실 저도 참 이해가 안 갔다는 게 분명히 그 여론이고 뭐 당내 여론이고 당외 여론이고 홍준표가 좀 나았다 앞섰다고요. 네. 쭉 앞서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지지율 일부가 바뀌더니 그러더니 갑자기 그 윤석열이 그냥 그 네, 당- 1위로 그, 돼버렸잖아요. 1위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통령 후보가 돼버린 건데 그 홍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 후보직을 도둑 맞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쵸. 솔직히 말하자면 그쵸. 도둑 맞은 거야. 네. 되게 억울할 법도 해. 그래서 홍준표가 윤석열이랑 같이 그 군성열한테 고개 굽벅 숙이는 거 보고 아유 저 배알도 없는 놈 다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라졌던 배알이 돌아왔나 봐. 그래서 네. 그 당시에 뭐 통일교가 어쨌다, 신천지가 어쨌다 계속해서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밝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정리를 하기로 하고 우선 오늘은 통일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 뭐 이걸 뭐 저기 홍준표 대구시장의 그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하여튼 특검에서 지금 통일교와 관련된 내용 때문에 이 지금 국민의힘 당 네. 집단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네, 13일에 압수수색을 했고요. 굉장히 이 국힘에서 압수수색 한다는 것도 급박하게 이루어진 거긴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 홍준표 시장의 영향도 있지만 특검에서 맨 처음에 집중을 했었던 것이 통일교, 건진 그리고 김건희와의 커넥션을 네. 많이 집중을 하고 있었고 우리가 이제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 그러니까 현판식 열고 나서는 첫 시작을 삼부 토건을 하긴 했으나 네. 그 전에 조선일보 단독으로 달았던 게 원래 특검에서 제일 먼저 집중하고 있었던 건 통일교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통일교권이 왜냐면은 이게 김건희와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특검에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게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한 게 당원 집단 가입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국힘당의 정당 운영 자체가 비민주적이었다는 걸 스스로 그렇죠. 자인하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부분은 또 보니까 내란 특검과 또 연결이 돼요. 보니까 그러니까 통일교 관련된 부분이 내란 특검으로도 이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또 김건희 특검으로 이어지면서 누구 말 맞다나 특검의 삼위일체가 될 수도 있다. 맞아요. 근데 이번에 특검에서 이제 밝혀낸 것 중에 하나가 특검이 최근에 건진의 옛날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면서 포렌식을 한번 했어요. 네. 근데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건진과 그다음에 통일교 그 윤본부장 지금 의혹의 핵심의 인물에 있는 사람이 바로 윤본부장인데 둘이서 이제 권리당원 10,000명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2022년 11월 문자를 확보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건이 2023년 3월이었죠. 2023년 3월에 당대표 3차 전당대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이때 이제 우리가 알기로 당원 100%로 해서 그렇죠. 김기현이 그때 당선이 그렇죠. 됐었고 이때도 아니 왜 갑자기 권리당원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해서 투표를 하던 원래 걸 그렇게 했었잖아요. 왜 당원들 100%로 투표를 하느냐 이거 윤심이 작동한 거 아니냐 그때도 한참 비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을 변경해서 결국 김기현이 50% 넘게 당선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건진과 윤 씨가 미리 권리당원 10,000명을 확보하자라는 얘기를 이미 목표로 설정을 해놓고 원래는 당대표에 권성동이 나오려고 했는데 권성동이 포기를 하면서 그 다음 윤심이 이 김기현한테 있으니까 우리가 김기현 밀어주겠다라고 통일교 쪽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윤석열의 입맛에 맞는 당 대표를 데려오기 위해서 건진하고 윤 씨하고 짰다. 네. 그리고 그 짠 게 뭐냐? 당원 그 전당 권리당원 10,000명 확보가 네네. 필요했던 거다. 네. 그래서 권리당원들이 집단 투표를 해가지고 네. 그거 가지고 당 대표를 정한다. 이게 이제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문자가. 그럼 이거는 윤석열이 통일교를 이용해가지고 국힘당을 지 마음대로 좌우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정당의 민주적 운영 절차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다. 이미 뭐 정당 독재를 해산이지, 이거 해산이고. 그렇죠. 이미 정당 독재를 시작을 한 거예요. 와. 지는 그래놓고 툭하면 요새
의회 독재를 했어 윤석열이가. 그러니까요. 미친놈인 거야 이제. 지는 독재가 지가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검사놈들이 하는 짓이 딱 이래.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인데 남들이 저지른다는 식으로. 네. 지들이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남들도 그러는 줄 알아. 이제 호도를 하는 거죠. 네. 그게 보면은 왜 처음에 이 대북 송금 사건이 쌍방울의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변호사비 대납이 아니고 이제 뭐 갑자기 방향을 이상하게 틀어서 나간 건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변호사비를 대납을 한다고요? 그 자체가 이해를 못 하거든요. 못하죠.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동네는 변호사비 대납이 제법 있었던 거야. 그렇게 해서 뇌물로. 뇌물로. 그걸 이제 지금 뇌물을 우회적으로 주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내가 말을 들어서 장용진한테 어떤 저기 변호사가 있다 쳐. 근데 나한테 뇌물을 줘야 돼.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주느냐면 내 변호사를 저쪽 어떤 뇌물 주려고 하는 업체에서 선임을 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대충 네. 아무거나 선임을 해. 그럼 그래가지고 선임했다고 선임료를 줘. 음. 나한테는 안 받고. 그럼 이게 변호사비 대납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는 티가 안 나요. 증거도 안 남는 거야. 나하고 그쪽만 아는 거야 이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금까지 많이 그 뇌물을 주고 받았대요. 지들이 주고 받으니까 남들도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모는 애는 뭐만 보인다고. 어?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보면 지가 맨날 이렇게 독재하고 있고 지가 뭐 10,000명 데리고 와가지고 뭐 지 마음대로 이렇게 당을 쪼물락거리고 있으면서 민주당이 그런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개새끼야 이거.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이거 100%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통일교가 그냥 뇌물만 준 게 아니라 정당까지 움켜쥐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대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특검에서 이번에 압수수색을 되게 빠르게 진행을 했고 뭐 여기서 뭐 김문수도 뭐 맞고요. 나경원 와가지고 뭐 송원석 옆에 서가지고 같이 맞고요. 지들도 한 번씩 다 얻어먹었거든. 네, 뭐 막기는 막는데 뭐 막아집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든 게 민주당 압수수색 당할 때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근데 그때 민주당은 진짜 정치 검찰의 야합에 의해서 당한 거고 근데 지금 이 건은 이 사람들이 정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받아야죠. 네. 이 얘기는 이미 사실 오래전부터 나왔던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통일교가 또는 신천지가 총선, 대선 앞두고 대대적으로 국힘당에 가입을 했고 네. 그 과정에 뭐 상당히 돈이 오가기도 했고 맞아요. 심지어 뭐 윤석열이나 뭐 이쪽에서는 이걸 이용해 가지고 많은 불법을 저질렀다. 이게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 정황은 꽤 많이 있었고 근데 보니까 아까는 또 10,000명이라 그러더니 요 기사는 보니까 30,000명이 3만 명인데 네. 제가 요걸 갖고 오게 된 것 중에 이 중간에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특검팀 조사에서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이게 통일교가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12지파라고 해서 그렇죠. 지파 이러죠. 지파로 나누잖아요. 예. 여기는 5개, 그러니까 지구가 5개가 있어요. 근데 이 5개 지구가 나중에 제가 후수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강조를 드리는 건데 이 지구에서 윤 씨가 이제 사람들 불러다 놓고서는 동원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 뭐 20,000명, 30,0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신규 입당원 11,101명, 그 다음에 기존 당원이 20,000명 정도 되는데 이 지구별 책임자들한테 피드백까지 받은 거예요. 야, 그 피드백을 받았다는 거는 결국에 조직으로 운영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지구 사람들 왜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항상 다단계처럼 운영이 되면서 위에 있는 지시가 이제, 내려가고 네, 보고 지시도 올라오고 뭐. 되게 수직적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네. 여기도 똑같이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다라는 게 야, 이루어지게 그래가지고 된 거죠. 한 2만 명, 총 2만 명, 3만 명 정도가 3만 명 정도가 실제로 됐다. 네네네 그것 때문에 특검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지금 문자 내용에 다 나와 있다 보니까 특검에서는 당연히 이걸 밝힐 수밖에 없죠. 이런 의혹들이 있으니까. 안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나 이거는 통일교만 가지고 얘기한 건데 우리가 좀 의심하는 거는 신천지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에 신천지하고 통일교가 국힘당을 그동안 좌우했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을 좌우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신천지 통일교 다
본인들의 이권 사업을 잘 하려면 정부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뭐 이미 통일교는 어느 정도 구축을 해놓은 게 커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아무래도 이게 사이비다 이런 인식이 많다 보니까 거기는 본인들이 일종의 하나의 정통 종교로서 인정을 받으려는 게 크고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정통 종교라고 하는 그냥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미 조직적으로 다 운영이 돼 있잖아요. 네. 거기는 사업을 하고 싶은 게 커요. 아, 경제적인 사업. 아하. 그렇게 해서 세를 확장하고 돈을 벌어들이고 이걸 더 하고 싶기 때문에 윤석열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김건희 그 캄보디아 ODA 원조가 굉장히 중요한 게 통일교는 그걸 갖고 뭔가를 많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작업질을. 사실 그 해외 원조 가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그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해외 원조 가는 거에 이게 돈이 사실은 다 이게 뭐냐면 눈먼 돈이에요. 티가 안 나. 그러니까요. 현지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어. 그 현지에서 어떻게 쓰느냐 이거는 뭐 사실 본국에서 일일이 다 감독하기 어렵거든요. 많이 옛날보다 좋아졌지만 지금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그 캄보디아 같은 경우 ODA 쪽 지원 사업이 실제로는 윤석열, 김건희의 돈벌이 사업 아니냐. 네. 특히 아무도 뭐 그 아마 지원금을 자기들이 쓱싹 하지 않았겠느냐. 그쵸. 그 이권 나누는 방식은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그쵸. 협의를 했겠죠, 분명히. 음. 그냥 뭐 대가 없는 호의가 어딨어요. 그쵸. 그럴 그러니까 리가 없죠. 본인들끼리 그렇게 열심히 했다. 근데 웃긴 거는 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이 압수수색을. 그걸 보면은 정말 황당합니다. 지금 자료화면 보시면 김건희 특검에서 국힘 당원명부 확보 불발이 됐다. 이게 국민의힘에서 당원을 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당원 뭐 50만 명 그 정도 되는데 뭐 그 정도 이 당원을 다 너희들이 갖고 가려고 한다. 특검이 갖고 가려 한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애초에 우리가 샘플링으로 20명만 줄게. 너희들이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애들 한 20명만 추려서 우리가 줄 테니까 걔들하고 한번 당원 대조 해봐. 그러면은 당원 대조 했을 때 이미 국민의힘에서 한번 걸렀기 때문에 당연히 통일교 당원이 아니다라고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렇게 해놓고서는 지금 김건희 특검이 문제가 있다, 뭐 얘네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교인 명단을 내놓으라는 게 왜 그게 불법이라는 거죠? 난 그걸 그러니까 당원 명단 내놓으라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선례도 있어요. 그 통합진보당 경우에 통째로 털어갔어. 실제로 그러니까요. 다 털어갔어. 그러니까 털어가면 본인들 문제 생길 거 아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네 진짜. 이게 사실 바로 이게 그 국힘당 해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라 네네. 보니까 얘네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놓지 않겠다는 건데 아니 이런 거는 뺏어와야지. 그러니까 뺏어 와야죠. 뺏어와야죠. 근데 어쨌든 본인들이 샘플링한 20명을 추려서 김건희 특검하고 비교하라 그러면 당연히 통일교 그렇지. 일부러 아닌 거로 아닌 사람을 나오죠. 뽑아내겠지. 네. 근데 지금 이 와중에 사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관련으로 해서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하게 된 배경에는 권성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통일교로부터 뭐 돈을 받았다며. 네, 실제로 보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1억 몇억 1억하고 네. 1억 하고 그다음에 네. 플러스 알파 이렇게 네, 받은 한학자한테 것도 네. 돈을 열심히 받았어요. 한 장 큰 게 갔다며. 아유, 그러니까요. 한 장 큰 거라고 그러면 최소 1억 이상인 걸로 보이는데. 자, 뭐 그리고 뭐 보니까 뭐 어디서 뭐 바다 뭐 이런 얘기도 들고. 예, 네. 맞아요. 권성동이 그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불법적인 정치 자금도 받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통일교한테 먹힐 수 있도록 그러니까 통일교가 국민의힘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그 연결고리 중에 하나가 권성동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였는데 이 권성동은 정작 지금 국민의힘 압수수색 당하고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골프나 치러 가서 문제가 됐다. 심지어 그 골프가 용평 컨트리클럽 네 통일교 소유라고 하는데 그 권성동 지역구가 강릉이잖아요. 네. 강릉에서 이제 평창으로 가기 되게 수월하거든. 네, 수월하죠. 그래서 아마 골프 치러 갔다라고 말할 거야. 네. 근데 권성동이 집은 또 서울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굳이 평창까지 갔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참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네. 지금 권성동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비리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얘는 전혀 걱정을 안 하나 봐요.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안 하는 걸 떠나서 이게 진짜 인면수심인 게 본인 때문에 벌어진 일이, 그러니까 본인으로 시작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절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렇죠. 상황임에도 예. 불구하고 본인은 골프나 치겠다 이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네, 골프나 내가 뭘 치겠다. 잘못했냐 이거지. 아니 심지어 골프 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제가 골프 치는 영상을 한번 봤어요. 그때 이게 저도 골프를 잘 안 쳐서 모르겠지만 골프를 이렇게 딱 치면은 이렇게 다리나 이런 데가 이렇게 폼이 있거든요. 골프 스윙 멋있잖아요. 근데 진짜 무슨 할아버지가 치는 것도 아니고 빨간 바지 입고 휘리릭 이렇게 빨간 바지 치는데 너무 심하더라. 아니 휘리릭 치는 게 아니 그래서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영상을 보는데 아니 골프도 얼마나 주변에서 그냥 대충 쳐도 나이스 샷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접대 골프라고 하죠. 폼이 진짜 속된 말로 개판이어도 저를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권성동은 지금 나몰라라 하고 있고. 지돈 내고 지가 썼는데 뭐 어쨌다 이거지. 예. 어쨌다 그러는 거냐. 시비 걸지 마라. 예. 근데 왜 통일교 소유로 갔을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될 걸 알면서도. 네, 글쎄. 참 지금 글쎄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완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개판 5분 전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 어디는 압수수색 당하고 있고 의원들도 막 중진 의원들이 압수수색 당하고 있고, 근데 권성동은 지금 본인이 지금 그 의혹에 대해서 사죄해야 되는데 본인이 제일 핵심인데. 네, 본인이 제일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뭐 사죄는커녕 열심히 놀러나 다니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예,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권성동 그래서 뭐 또 그 강릉에 뭐 배라도 숨겨뒀냐, 배 타고 어디 뭐 밀항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인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이 이제까지 강릉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강릉에서 사람들이 다 뽑아줬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결국에는 본인에게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검찰이 권성동을 안 건드리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강원랜드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빼박이었거든. 네. 그 최장집이었나요? 그때 당시 강원랜드 사장이 이 권성동한테 청탁 받은 사람을 채용을 했더라고 자기가 직접 진술을 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은 처벌을 피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권성동은 이번에도 할 수 있다. 그쵸. 그냥 조용히 묻어가면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일부러 소송만 안 일으키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더 문제가 되는 게 최근에 여러 문제들이 또 나왔어요. 네. 터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면 김건희와의 커넥션이 연결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뇌물만 준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통일교에서 김건희 여론팀을 운영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왔어요. 여론팀이요? 뭐 그러니까 댓글 공작팀 말하는 건가요? 댓글도 그렇고 이제 그쵸, 평판을 어쨌든 개선시키는 거니까 지금 보면은 그 통일교에서 청년 조직이 하나 있어요. 세계 평화 가정 연합인가요? 아무튼 어떤 뭐가 있어요. 네. 통일교 내에 청년 조직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뭐 노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단 말이에요. 시니어도 있고. 근데 김건희가 그때 한참 명품백, 그러니까 디올백 수수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서 여론이 한참 안 좋아질 때 이 윤본부장이 건진한테 이 김건희가 이게 지금 평판이 너무 안 좋으니까 여사님 평판 안 좋으니까 우리가 좀 별동부대라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별동 부대를 만든다고? 근데 이 별동부대 만든다는 게 우리가 이미 통일교에서는 청년 조직이 있으니까 청년 조직 중심으로 해서 하나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결국에는 뭐 댓글팀이든 뭐든 여러 가지 활용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목적을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이 지금 연락이 나왔고요. 이것도 지금 포렌식 하면서 밝혀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짓을 얼마나 했는지 아찔하네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엄청 조직적으로 침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난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김건희가 건희2라고 네. 쓰는 번호가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건진이 건희2 해서 이제 번호를 저장해 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8로 시작하는 번호이거든요. 이게 네. 그 맨 뒷자리가. 근데 어쨌든 그 건희2로 김건희가 직접 그 윤본부장하고 연락했다는 것도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통화 육성이 이제 확보됐다. 이거는
빼박이네. 네, 빼박인 거죠. 그렇게 해서 뭐 김건희가 그때 뭐 건희2 그 번호는 이거 행정관이 쓰던 번호다. 그렇죠. 자기 비서가 쓰는 거를 네, 지금 그랬는데 얘기했죠.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쓰던 번호였고 그 직접 쓰던 번호로 통일교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번에 밝혀지면서 아, 이게 뇌물만 한 게 아니라 아예 김건희가 자기 무슨 사적인 부대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든 정리해보면 그래요. 통일교는 윤석열한테 진짜 많은 걸 갖다 바쳤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목걸이. 네, 김건희 목걸이를 2개 정도인가 네, 그 통일교에서 사다 줬다 그러잖아요. 네네. 되게 많이 사다 줬어 그러고 보니. 그러니까요. 사다 주고 또 사람 그러니까 이게 물질도 받쳐 사람도 받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이제 실제로 저기 김건희 여론팀, 네, 김건희 여론 조작팀도 갖다 바쳤다는 그런 거예요. 거죠. 그런 걸 실제로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조금 더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통일교 내에 있는 청년 조직으로 김건희 전담팀을 붙여주려고 했다. 이런 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의혹이. 돈도 갖다 바치고 조직도 사람도 갖다 바치고. 그쵸. 다 갖다 바치는 야 대단하네. 그다음에 이제 여론팀까지. 예 그런 게 있었다. 와 무섭다 얘네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활동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통일교 측에서 댓글팀을 운영한 걸로는 보이는 장면이 꽤 있단 말이에요. 네네.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은 얘들 진짜 뭐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뭐 한 거예요 얘들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무서운 게 통일교가 한참 커뮤니티나 이런 것도 많이 장악을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네. 이제 저도 이거 듣기로 그러니까 뭐 DC 인사이드나 이런 이렇게 커뮤니티 같은 데를 많이 활용해서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침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있었는데 통일교 건이 터지자마자 되게 조용해졌다고 들었어요. 신천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 조용해진 시점이 묘하다. 자기들 뭐 찔리나 보지 네,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또 하나 이제 터진 게 이건 좀 중요한 건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이 그냥 불법 뭐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뭐 이 정도 혐의에서 멈춰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 나오게 된 요건 지금 통일교 2억이 국힘 시도당에 전달이 됐다. 그럼 이게 대선 자금 수사로 확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권성동이가 받은 돈 빼고 네, 빼고 김건희가 받은 목걸이 빼고 빼고 그다음에 중앙당에 뭐 저기 뭐 그냥 가입한 가입했다. 그거 빼고 그것도 빼고 그 외에 네. 시도당에 2억씩을 전달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야. 게 뭐안 받은 데가 없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머리부터 말이냐면 발끝까지 다 받았네. 그러니까요. 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뇌물인 건데 이게 지금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지구, 2지구, 3지구 있었잖아요. 그 지구별로 그 윤본부장이 사람들을 불러요. 지구장을. 그렇게 해서 너희들 돈 이제 수천만 원씩 갖다 놓고 이거를 너희들 그 줘. 우리 윤석열을 만들어야 되니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너희들 그 밑에 있는 시도당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전라도만 빼고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지역 색깔이 좀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봐도 안 될 거라 생각했나 보죠. 예, 거긴 좀 그래서 거긴 빼고 나머지 지구들한테는 돈도 주고 해서 실제로 전달을 했대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으로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과연 이 돈을 어떻게 했을까? 라는 게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겠지. 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과연 돈을 얼마나 받고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참 근데 통일교가 또 많은 걸 지원했네요. 가보니까. 진짜 많은 걸 지원한 거죠. 이게 어마어마하네 진짜. 네, 그럼 이 대선 자금으로 활용을 했다니까요, 이거를. 언뜻 들어도 지금 이게 언뜻 들어도 보니까 벌써 지금 한 5억은 좋게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요. 야, 이거 어마어마하네. 거기다가 투입된 인력 수가 2만 명씩 된다는 얘기한 거고 작게 잡아서 돈 5억에 그 인력 100명. 예. 이거 진짜 선거 하나 할 만하네.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통일교 가지고선 선거 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야, 여기 신천지는 또 별개. 별개고. 와, 거기다가 지금 이번에 한학자 그 총재 금고에서 현금 뭉치 관봉권이 발견됐대요. 관봉권이요? 은행에서 저기 나눠줄 때 한국은행권 이래가지고 되게 예. 관봉권이거든요. 예, 그 관봉권 그걸 어떻게 받아 이 사람이? 그걸 일반인이 어떻게 가져요? 어. 근데 또 웃긴 게
또 통일교 쪽에서는 이 관봉권이 뭐 은행 무슨 관계자에 따르면 이 관봉권도 충분히 일반인이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아니, 가질 수 있는데 안 오잖아. 그렇게 해서 지금 통일교 내에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니까요. 진짜 에반네. 그러니까 우리 홀리마더가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지금 계속 얘기하려고 통일교 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홀리마더요? 홀리마더요. 네. 한학자 씨는 홀리마더라고요? 네, 홀리마더요. 진짜. 우리 영적인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글쎄, 제가 이게 저기 기독교에서 여성을 이렇게 추종한 사례는 성모 마리아 이후에 처음이라 내가 지금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지금 네, 어쨌든 네. 한학자한테서도 이 관봉권이 발견됐다고 하는 건 건진도 관봉권이 발견됐었단 그랬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돈의 출처가 누구한테 온 거냐? 이게 윤석열 김건희냐 아니면은 이쪽 관 쪽에 아무래도 통일교가 많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온 거냐? 뭐 이건 봐야 되겠으나 이런 식으로 계속 뭐가 발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통일교가 그 어마어마한 수많은 돈들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다. 앞으로도 계속 좌지우지 하려고 하겠네요. 하겠죠. 전환길 같은 사람이 설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사람들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야, 근데 이 동네 이렇게 되면 해산 안 나가는 게 이상한데. 그러니까요. 저는 아. 개인적으로 특검에서 이 대선 자금 수사까지 확대시켜서 해산으로 갈 수 있는 좀 길목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와,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이 진짜 부정선거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인력 동원을 통해 가지고 네. 댓글 부대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진짜 더 파보면 더 나올 것 같네요. 맞아요. 이게 저도 지금 통일교 건은 계속 집중해서 좀 보고 있는데 신천지도 그렇고 아마 신천지도 뭐가 있겠죠. 지금 오히려 신천지가 잘 안 드러나고 있는 게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통일교는 이게 뭐 지금 한간에서는 김충식이라고 네. 그 최은순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네. 사람이 연결을 해줬다. 그 사람이 뭐 통일교 일본 통일교 지부장이라면서요. 야, 그동네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김충식 수첩에 보면은 뭐 통일교 관련된 얘기들이 뭐 많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과연 신천지는 연결이 없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래서 외려 지금 신천지가 조용한 게 이 통일교 건으로 좀 묻어가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통일교와 신천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계속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국힘당 요새 이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국민의 힘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사이비의 힘으로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이비의 힘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도대체 그 대구 경북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성으로 지지를 하면은 이렇게 당선이 되냐라고 하지만 당선이 되는 배경에는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걸 수도 가스리팅을 있다. 하는. 예, 그런 걸 수도 있다. 야, 저 이 동네 저기 국힘당이 잘 안 되면 우리로는 반가운 일입니다만 참 이들이 이렇게 그 고전하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글퍼요. 네. 이렇게 수준 낮은 놈들이 한때 여당이었다. 국회의원도 현재 100명 넘게 배출하고 있다. 이건 우리 국민 수준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런 사이비와 더불어서 사이비한테 의존하는 국민의힘도 반드시 해산으로 가야 된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답답해지는데, 예, 참, 더 하면은 승진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하고요. 네, 다음 주, 뭐, 토요일, 일요일에도 찾아뵙도록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밤